받을 줄 아는 사람이 줄 줄도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또 모순을. 그래서 뭔가 좀 저 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때요? 받는 것도 맞네, 잘 맞네. 받을 수 아, 있을 것 맞네요. 같아요. 그래서 풍수지리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예. 저는 사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주란 무엇이냐? 본인이 태어난 시간, 장소, 날짜, 연도, 달까지 계산해서 이제 그 태어난 위치에 다른 별들의 위치를 계산해서 거기서 받는 어떠한 에네르기, aka 에너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정한다는 그런 이론이잖아요. 그치. 이게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있습니다. 스콜 호로스코프, 별자리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뭐 별이나 이런 우주의 어떠한 에너지죠. 위치함으로써 펼쳐지는 에너지가 있고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마이크로 스케일로 보자면 사주에도 아니 사주가 아니고 풍수지리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오피스를 구할 때 어쨌든 많은 오피스를 저희가 또 조 대표님이랑 발품을 팔았어요. 네. 맷은 이 서울역 우리 들어와서 들어온 거라 고생을 모르긴 하는데 근데 뭐 어디 발품 팔았죠? 효창동도 가고 맞아. 뭐 을지로 예. 쪽도 좀 가보고 또 어디 갔지? 또 망원, 망원 맞아. 상수, 망원 갔다. 효창동 많이 돌아다녔어요. 진짜 왜 여기요? 일단은 서울역이 저렴합니다. 맞아. 위치에 비해 저렴해요. 음. 다른 데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상수 뭐 우리 해방촌도 봤어. 솔직히 우리가 그냥 티피컬하게 생각하는 야 뭔가 돈 없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시작하려고 하는 예술가들이 사는 뭔가 그런 곳 해방촌 혹은 상수라는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연상이 된 순간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이 됐어요. 이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저렴할까요? 여기가 일단은 일단은 후드여가지고 노숙자분들도 많고 노숙자분들이 많고 쉽지 않은 곳이긴 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유일하게 노숙자분들을 걱정해야 되는. 근데 그런 다른 위치. 나라들 보면은 그 역 쪽이 센트럴 역 쪽이 좀 비싸지 않나? 그치. 맞아. 뭐 암스테르담 이런 되게 데만 가더라도. 특이하네 한국은. 근데 파리역 가면은 또 장난 아. 아니긴 하니까. 근데 항상 그런 센트럴 역 쪽에 뭔가 그런 음기가 많은 것 같긴 해. 사람이 엄청 많긴 한데 맞아 음기가 많긴 해. 좀 노숙자분들도 항상 많고. 여기에 왜 음기가 많을까? 뭐 다양한 이론이 있겠죠. 근데 일단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뭔가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우 씨? 왜 저한테 토스를 어제 너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약간 아직 자고 있는 거야?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디야 커피 홍보하면 안 되지. 홍보하겠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디야 달달 커피 믹스 커피로 나왔는데 그거를 좀 받자. 자주 먹고 있습니다. 설탕이랑 카페인이랑 거기다 좀 지금 나쁘지 태극당 모나카 샌드위치 2개까지 않아요. 예, 지금 슈가 하이 온 상황. 지금 혈당이 굉장히 높은 상태여서 텐션이 좋아요.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의석 씨, 빨리 해야겠다. 의석 씨 사주 믿는 건 좀 의외긴 해요. 왜요? 전혀 안 사주가 믿을 그리고 것 또 아. 안 좋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사주 알모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네, 좋은 네. 사주 나쁜 사주가 없습니다. 다른 사주가 있을 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다른- 결국에는 펩시의 중간으로 수렴하는 게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죠? 좋고 나쁨이 없다. 인앤 양에 그냥 조화로울 뿐. 예, 근데 이제 제 사주 궁금하신 분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오메가 사피엔 사주 치면은 저의 사주를 보신 분이 나오는데 블로그로 풀어주신 분. 근데 나는 네. 그때 그거 읽을 때 의석이 그런 표정 좀 처음 본 것 같아. 좀 어떤 표정이었는데? 약간 진짜로 충격받. 왜냐면 충격을 잘 안 받거든요. 아무리 큰 일이 앞에 맞아. 닥쳐 위기가 막 있어도 어, 되게 태연하고 막 어떻게든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음. 자신감이 항상 넘치는데 그거 읽을 때 나는 의석이의 그런 충격 먹은 표정을 좀 본 것 같아. 너무 믿어가지고. 전국에 찔렸나? 네, 오메가 사피엔 사주 혹시 볼 수 있을까요? 구글에 치면 나오는데. 궁금하다. 근데 메시가 한글 근데 타자를 못 쳐요. 그게 조금 지금 유일한.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근데 저희- 거기 뭐 대충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 아니면 너가 핸드폰으로 보면 안 되나? 아 그럴까요? 아이패드를 하나 사. 맞아. 그런 아이디어가 있긴 했어. 근데 어쨌든 사주가 좀 운명론인 거잖아. 아닌가? 준호님 사주 믿나요? 저는 믿죠. 어. 저는 믿죠. 사주가 오. 좋으신가?
좋고 나쁜 거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편? 나의 사주에? 뭔데? 뭔데요? 어떻게 나오나요? 조금 좀 골고루 있었고 막 그 오방 아닌가? 그 막 그런 거 오케이. 있잖아. 그 막 뭐 화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골고루 있는 편인데 음. 둘이 메인이었고 둘이 가장 셌고 근데 이게 좀 항상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좀 풀이하는 게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막 그런 항상 한창 내가 많이 봤을 때가 막 일 뭐 해야 될지 그런 거 한창 좀 진로 걱정일 때 좀 많이 봤었는데 뭐 27살까지는 그런 관운 뭐 회사에서 일하고 막 이런 거 따르는 게 좋고 그다음 그 이후로는 뭐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걸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완전 있었어. 정반대인. 그 27살부터 뭐 다른 운이 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쯤 제가 회사를 그만두긴 했어가지고 뭔가 좀 믿는 편? 그건 어디 가서 본 거예요, 아니면? 강남역 무슨 그런 핑크색 그 밴 같은 거 거기에서 이렇게 그 트럭 같은 데서 한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봤었는데 작정하고 간 거 아니면? 그걸 내가 왜 갔냐면 내가 굉장히 친한 그 런던에 사는 흑인 친구가 있는데 얘가 서울에 놀러 왔을 때 그 사람한테서 그걸 본 거야 사주를. 근데 그 사람이 엄청 잘 맞췄대. 그래갖고 나한테 자기 사주 걔가 막 엄청 막 자기 인생에 다시 막 엄청 고민하고 막 그럴 때였어. 그래서 나한테 가서 자기 사주를 한 번만 더 봐달라. 그래갖고 내가 그 사람 걔 사주를 봐주면서 내 사주를 또 봤는데 굉장히 잘 맞췄던. 오. 또 사주도 보고 또 한 번 봤던 거는 그런 신점? 봤어. 신점도 한 번 봤었는데 네 이놈. 그분은 진짜 웃겼던 게 막 누가 봐도 좀 무속인 같이 생겼어. 근데 그게 참 난 웃긴 것 같긴 하거든. 그 무속인 상 살짝 그 막 목소리도 좀 되게 좀 다르잖아. 뭔가 좀 피치가 달라. 그리고 내면에 다양한 인격이 또 존재하시는 분들이 맞아. 때문에. 피치가 좀 이렇게 골고루 되어 있고 눈도 좀 째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와가지고 막 뭐 일단 관상 보더니 막 쌀을 막 이렇게 뿌려. 그때 막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그 쌀을 이렇게 하다가 숟가락을 거기에 꽂고 혼자 막 이러더니 갑자기 한 30분을 배고프셨던 거 아니야? 한 30분을 계속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래서 이런, 너 지금 이런 거지 막 너 지금 뭐 이런 고민하고 있지 이러면서 30분을 막 그냥 쏘는데 맞는 것 같은 느낌? 오케이. 내가 기가 약한가 봐. 그런 거에 좀 눌리나 봐. 좀 어떤 포인트에서 맞았다고 느끼셨나요? 내가 그때도 좀 진로를 걱정하고 있었을 때였어. 그래갖고 했더니 기가 약할 시기였네. 기가 약할 때긴 했어. 내가. 근데 일단은 그 신점 보러 가시는 분들이 일단은 본인이 좀 힘들거나 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거를 공략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포인트에서 느끼셨나요? 뭐 너 지금 막 뭐 너 진로 바꿀지 막 고민하고 있지 막 이러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너 뭐 이런 애인데 그리고 그때 전 여자친구랑 같이 갔거든. 막 전여 너 얘 막 붙잡아야 돼. 뭐 이런 느낌? 그거는 맞았네. 그거는 맞았던 걸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안녕. 그 뒤로 연락은 안 왔나요? 연락 오긴 왔네요. 아 진짜로? 헐 이야기가 이럴 수- 이 이야기가 이럴 수 더 있을까요? 궁금해. 카톡창을?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이거 하기 전에 연락 와가지고 뭐 그냥 화이팅 해라. 화이팅 해라. 좋은 분이네. 좋은 뭐 미래가 있을 거다. 뭐 그런 서로 뭐 따뜻하게 메시지 주고 받는. 아 이거 보러 다니는구나. 저기 떴는데요? 자 이제 조준호 씨의 연애 스토리는 이 정도로 각설하도록 하고요. 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메가 사피엔 사주를 드디어 틀었습니다. 이 사진을 일단 사용하신 거부터가 그러니까 Can you scroll down? 심지어 2023년 오메가 사피엔 사주. Yes, scroll down. 2월 10. 너 근데 몇 시에 태어났어? 공개 안 해도 되는데 저거 맞아? 몰라. 일단 여기 Can you scroll up a little bit? 7시 10분? 자 여기에 보시면은 편제라는 게 보이시죠? 저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오. 6개 중에 4개예요. 다 4개예요. 6개 중에. 근데 편제가 뭐냐? 재는 재성입니다. 곧 돈이에요. 오. 그리고 돈이 있고 또 사주에는 정 그리고 편이 있습니다. 정은 밸런스가 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정제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회사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고 음. 편제는 이 재성이 치우쳐져 있는 거야. 도박이나 사업이나 뭔가 이런 쪽이에요. 약간 치우쳐져 있는 거야. 업자. 그리고 편제의 수가 부인의 수라는 또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조금 사주가 좀 치우쳐져 있긴 하다라는 걸 일단 보실 수 있고, 요게 또 근데 특이한 사주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좀 좋았어요. 특이하다. 특이하다는 네. 점에서 특이한 거 좋아하니까. 뭔가 사주 보면서 이런 사주는 약간 요런 리액션을 좀 좋아합니다. Scroll down please. Can you zoom in, bro? 현재가 무엇인가? 오메가 사피엔 사주. 타고나길 편제 마스터 같은 사주다. 편제가 무엇이던가 큰 이익을 위해 Scroll down, bro. 타고나길 편제 마스터 같은 사주다. 편제가 무엇이던가 큰 이익을 위해 위험성을 감수하며 투자하고 분돈은 돈으로도 안 본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나무를 보기보다 숲을 보고 백종원 같이 청사진을 그리고 빅픽처를 그리고 지금 SPNS TV로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종원이 형. 근로소득, 노동소득이나 돈 새 나가는 거 관리를 잘 한다거나 노후 설계해놓고 이런 거랑은 거리가 아주 멀고 인생 한 방이고 작은 일을 시작해도 그 일이 잘 되면 바로 사람 써서 굴릴 생각하고 프랜차이즈화 생각하고 뭐 그런 것인데, 소금 나 사람 써서 굴릴 생각하고 해서 좀 코드가 스트라이크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경영학과, 경제학과 안 나와도 본투비 감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사업적인 눈이 아주 좋다. 게이오 경제학과 심지어 나왔죠. 내가 어떤 일을 벌였을 때 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안목 같은 게 아주 타고나길 뛰어난 사람이다. 한 방을 노리고 그 한 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생각한다는 거. 생각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데. 생각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데 바뀌는 다음 대원이 아주 좋지가 않다. 이 사주는 누가 봐도 제다 신약 사주다. 기본적으로 제다 신약들이 금수저가 많다. 전 아닙니다. 주변에 돈이 항상 많이 들고 여자, 유흥, 도박 이런 걸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조심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세속의 끝을 보는 사주. 그리고 여자 때문에 망신을 당하게 된다. 여자를 존중하고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 사주다. 아주 화려하고 예쁜 여자 좋아하고 가정적이고 이런 성향이랑 아주 그냥 거리가 멀다. 물론 아주 재밌고 모두를 즐겁게 하는 사람, 인싸인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여자를 보는 시선 자체가 잘못됐다. 여자를 놀이처럼 대하는 것도 있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하고, 여자를 돈으로 하려는 것도 있고, 가는 여자 안 잡고 오는 여자 안 막는 것도 맞다. 인생이 아주 극단적으로 간다. 2025년 바뀌는 대원부터 인생이 급변한다. 숨 막히고 아주 좋지가 않다. 이거 내년 아니야? 사주 리딩. 예. 내년 아니야? 그래서 저를 이제 좀 주변에서 지켜보신 이제 다명타이거 데모신 미선님은 요 리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솔직 담백하게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 그리고 돈도 잘 번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거는 네 뭐 그렇다 치고 여자 부분이 여자 약간 이런 솔직히 얘기 아니, 했어요 당시에 그전 애인들의 그러니까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지금? 여자 부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그게 나는 근데 동의할 수 없어. 진짜로? 동의할 수 없어. 왜요? 일단 동의할 수 없어. 왜? 뭐 그런 성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모두가 그런 성향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좀 헤이터가 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개인적인. 이 사람이 근데 내 헤이팅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냥 사주 본대로. 그치. 근데 알았어. 굳이 또 그치. 올렸잖아. 네이버 블로그에. 근데 좀 다른 연예인 사주도 많이 하시는 분이긴 해요. 아 그래? 네. 근데 굳이 인디 가수 오메가 사피엔의 사주를 보는 거에 대한 또 그 정도 메이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또 은근히 그 너에 대한 조사를 하셨어 음. 위에 보니까. 그런데 경제학과까지 맞아, 알아버린. 맞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조금 어느 정도 프레이밍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100% 신용을 주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사실 오메가 사피엔을 그냥 겉핥기로 보신 분들은 뮤직비디오나 음악으로 봤을 때는 Trust Yourself라든지 뭔가 아티스트적인 행보라든지 굉장히 깨어있고 열려있고 공정할 것 같다는 인상을 좀 주지 않을까요? 이석 씨 그 근데 여자친구 막상 생기면 되게 진지하게 잘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그죠? 맞죠? 그건 맞아. 그렇죠. 항상 고민하고. 그래서 뭐 평소에 막 가볍게 얘기하고 막 장난을 쳐도 속은 그래도 잘해주는 것 같은데요. 여자친구한테 진지하고 맞아. 내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리고 당연하죠. 사랑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고민하고 조금 사랑을 진짜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고 이런 게 있다고 있어요? 생각하거든. 진짜 나는. 진정한 사랑하고 싶다. 근데 좀 깊게 가자면은 네. 어쨌든 연애라는 게 가족 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봐봐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굉장히 누군가는 진지하게 연애를 굉장히 그냥 진지하게. 연애로서 생각한 연애로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맞지. 그러니까 이제 100% 헌신하기가 힘들다. 라는 게 그런 좀 있긴 해요.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뭔가 끊임없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지. 의심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런 부분이 저런데 저런 부분이 이런데 뭔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이런 걸 조금 생각하긴 하는 것 같아. 그게 내가 손해 보거나 이익을 본다는 계산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거의 뭐 알제브라? 그것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의석이는 되게 가족을 미래 가족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나름 확고한 막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계산적으로 보지 않을까? 오, 되게 그쵸. 좋은 포인트인데. 네. 좋은 해석. 어느 정도 대수학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계산은 제가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 돈이 안 하- 아깝진 않아요. 계산을 그게 산. 계산을 안 할 수 있으면 계산? 좋은 연애일까요? 좋은 여자고 예를 들면. 근데 제가 생각하는 뭔가 순수한 사랑의 극치는 이런 계산하면 안 되지 솔직히. 얘가 이렇게 줬는데 뭔가 저렇게 하고 그 뭔가 뭐 이 여자의 뭐 사상을 뭔가 테스트한다든지 너 뭐 맞벌이 어떻게 생각해?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그런 질문을 한다든지 이거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뭐 다양한 스토리가 있겠죠. 음. 일단은 좀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스스로? 궁금해요. 많지 않아? 많죠. 어제 새벽 5시에 신이주 순댓국을 먹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뭔가 여성과 커넥션을 하는 게 좀 어렵다. 남자보다 조금 어렵다. 나 좀 궁금하긴 해. 이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긴 해.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조금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여성을 대할 때 뭔가 결핍이 있는 거야. 사랑받고 싶은 그런 게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결핍이 있는 만큼 내 자신을 바꾸게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좀 충족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예요. 내 마음대로 할란다. 이건데 예를 들어서 돈에 정말 목마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사업에 너무 성공하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갔어.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 때 본인의 모습대로 편하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좀 이 애보다는 이 애가 낫겠다. 음악으로 너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비트메이커야. 근데 소금을 만났어. 이러면은 잘 보이고 싶지.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 어쨌든 넌 너무 이걸 하고 싶으니까 뭔가 계속 뭔가 필터링이 될 거란 말이지. 뭔가 좀 그냥 내 자신대로 한다기보다는 뭔가 뭐 어떤 방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뉘앙스인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과 교류를 할 때 온전히 내 자신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내 모습이 아닌 거잖아. 그러면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커넥을 해도 커넥션은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악순환 사이클인 거지. 나는 커넥션을 원해. 근데 커넥션을 원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돼. 딴 사람이 돼서 이 여자를 만나. 근데 그럼 커넥션이 안 돼. 오케이. 요런 순환이지 않을까란 얘기를 이제 얼큰 순댓국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얼큰한 걸 또 되게 좋아하시니까. 네, 근데 왜 이런지는 모르겠네요. 왜 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평소에. 그 뭔가 루트를 찾아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 뿌리를 모르겠습니다. 엄마 탓인가? 거기까지? 그 뿌리까지 가면 뭐 거기까지 가긴 해야지. 그래도 아니야. 근데 이제 너가 성인이니까 이제 부모님을 탓하는 거는 맞죠. 와, 그건 맞다. 아주 그냥 못돼 먹은 놈인 거죠. 그건 아니고 네. 나는 의석이가 그냥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난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분명히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진심으로. 왜냐면 이렇게 뭔가 깊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 본 적이 있나 싶기도 해. 그 연애에 대해서. 남자친구랑은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을 주고받는 게 편해요? 그니까. 네, 편해요. 응. 어. 그리고 의석이 어. 보면은 막 어렸을 때 친구도 되게 잘 챙기고 막 맞아. 그러거든. 잘 챙겨요? 남자들은 잘 챙깁니다. 어? 그러니까 이건 거야. 어? 그러니까, 맞아? 이거 맞아? 자. 이거 맞아? 요거는 약간 이거 맞아? 다시 이거 해석을 할게요. 어. 이것도 초치로 여러분 따시면 안 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런 거죠. 남자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친구복이 많아서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냥 친구하면 너무 좋고 그냥 재밌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남아 있어.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처를 받은 경험이 조금 있으니까 뭔가 좀 이제 마음을 남자인 열기가 어렵다. 친구들한테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안 받았는데. 그 약간 호련이 갑자기 떠나버린 잠깐 속세 신 선생? 네. 그 연락 두절이 된 친구들이라던가 그런 거에서는 뭔가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잖아요. 받았죠 그때 당시에. 조금은 받았는데 아니 뭐 친구 많은데 뭐. 그런 느낌. 아니면 여자는 한 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간을 보는 건가? 친구는 여러 봐봐 명. 순정 마음이 순정파입니다. 뭔가 순정파라니까. 그럼요. 좀 더 약간 까다롭나 보다. 잘못한 순정파? 근데 순정파인데 요즘 이제 21세기에 뭐 당연히 이건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한 명인한테만 올인하는 이런 monogamous relationship 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왜냐면 옛날에는 중세 시대 생각해 보세요. 마을에 내 또래 여자가 5명 있어. 그 중에서 고르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평생 사는 거야. 그럼 오히려 만족하기가 쉽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인스타그램만 키면은 그냥 몇십만 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그거 플러스 이제 우린 대도시에 살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많고 비교하기도 쉽고 이러니까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언제나 내가 지금 만나는 여자, 뭐 내 개인적인 이런 걸 떼서 내가 만나는 여자보다 더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나 봐 내가. 근데 너가 만나는 그 사람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을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당장은 뭐 어떻게 비교가 돼 보여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무한으로 성장하고 뭔가 그런 뭔가 있잖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보이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런 더 나은 뭔가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근데 해도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어. 근데 더 나은 게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항상 지배를 해.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거야. 무의식 중에 많이 있지 않을까? 무의식 중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얘는 좀 이런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인 거죠. 뭔가 얘는 조금 요런 게 좀 부족하네. 오케이. 이게 부족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뭔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던 뭔가 계산 없는 순수한 사랑이랑은 또 모순되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뭐가 부족한 게 뭔가 제일 좀 그냥 하나하나요? 아니면 중요한 막 핵심 뭔가 좀 포인트가 있어? 전 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옷을 못 입어. 음악 오케이, 취향이 오케이. 구려. 음악 취향이 구려. 그러면 같이 다닐 때 좀 쪽팔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제일 큰 그건 건가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지? 일단 최선을 다 해도 소금 누나의 눈빛을 봤어. 이놈을 어떡하지 약간 이제. 답답하다. 이거 좀 근데 이거는 저도 문제라는 걸 지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리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봐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널 볼 때 너가 왜냐면 옷을 굉장히 옷에 대해 센스가 굉장히 강하지만 그렇다고 평소에 너가 신경 써서 다니진 않잖아.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를 판단해버려. 얘 옷 못 입는다. 얘 왜 감각이 평소에 보이네. 이렇게 입고 다니지? 하지만 너에게는 그 패션 너도 알잖아. 너가 입으면 또 제대로 잘 입는다. 그쵸. 너 알지? 또 각 잡으면 장난 아니야. 그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이제 막 당장에 너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 버린다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 뭐야? 개 모르네. 뭐 이러지 않을까? 본인 그냥 그거 아닐까 그럼? 너 스스로도 그러니까 제가 조금 남들보다 낫다라고 제가 생각하나 봐요. 근데 나도
이거는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인데 좀 그런 아니 게 뭐 좀 그렇게 있는 것 생각하는 같습니다.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 나는. 나도 그런 그 시절이 있었거든. 되게 나도 전에 그랬다. 뭐 우대포님의 나온다. 그냥 후배 가르쳐 예, 예, 예. 듣겠습니다. 막 뭐 그런 뭐 영화 이런 거 막 뭐 취향 비슷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면에서 말 잘 통했으면 좋겠고 막 근데 내가 그 앤드루 휴버맨 그 사람 얘기하는 걸 봤는데 뇌 과학자죠. 뇌 과학자가 얘기하는 걸 봤는데 그런 굉장히 좀 작고 슈퍼피셜한 것들 있잖아. 그런 막 나의 취향 뭐 예, 예. 아니 뭐 그런 것보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뭔가 파트너를 정했을 때 그게 실제 핏이 맞는 경우가 굉장히 그 확률적으로 적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실제로 지표가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지표들은 그냥 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아웃룩 있잖아. 뭐 나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아웃룩. 철학적인 그런 거 뭐 심지어 그게 MBTI일 수도 있어. 뭐 그냥 나랑 MBTI가 더 잘 맞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맞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니까 왜냐면 나도 그런 면에서 조금 경험을 했거든. 뭔가 얘 나랑 이런 거 엄청 잘 맞고 막 했는데 굉장히 안 좋게 안 된 경우가 몇 번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이런 애들이랑 뭔가 이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기반으로 뭔가를 정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는 보면 그냥 오히려 MBTI를 봐야겠다. 그냥 성향 이런 거 있잖아. 성격의 성향, 이 사람의 뭔가 그런 텐던시 같은 것들,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내향적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감정에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가 나랑 취향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결국에 너랑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것 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뭐 만약 ENTP면 그냥 ENTP를 찾는 거야. 맞는 어떻게 것 같아. 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거상 INFJ가 제일 잘 맞는단 말이야. 그 뜻은 오히려 취향 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나랑. 그래야지만 이게 오히려 더 믹싱이 잘 되지 않나. 좋은 인사이트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펩시로 치면은 이제 음과 양인 거죠. 그치. 음과 음이 만나면은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좀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음과 양은 또 아예 취향이 다르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이 오히려 가장 베스트 핏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 근데 나도 항상 포인트인데? 의석이가 뭔가 우리가 하는 일 쪽 있잖아. 네. 뭔가 패션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사람보다는 오히려 뭔가 공부를 계속 하는 사람이라든지 약간 그런 사람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항상 하긴 했어. 근데 어떤 공부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법? 뭐든 그런 거라도 나를 약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법 안에서 널 지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준호가 한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너가 원하는 그런 뭔가 외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랑은 진짜 머리가 건 사람이 너랑 실제로 잘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디서 만나죠? 그런 분들? 도서관? 소금이랑 둘이 얘기 좀 자주 한 것 같아. 의석이가 조금 더 뭐 공부를 더 하거나. 그러니까 나는 근데 왜냐면 의석이가 공부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채워지지 않는 그 예를 들면 지신욕구나 그런 게 좀 있어 보이는 느낌? 뭔가 지금 탐구욕. 쇼츠대학 박사? 주대학 박사. 지금 뭐 2학년입니다. 네. 그냥 겸손하신. 공부를 오히려 학문적인 공부를 해라. 그게 잘 어울. 그래? 그게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이 진짜 너무 좋은 분들이지 않아요, 준호 씨? 소금님이랑 미선님. 갑자기. 맞지. 내가 없어도 나의 안위를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이야. 진짜 좋은 분들. 좋은 방향으로. 진짜 좋은 분들입니다. 의석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진짜 많이. 공부는 근데 안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나는 나중에 결국 너가 공부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그게 어떤 공부든 뭐 하나를 좀 파고 들어갈 것 같다. 공부로서. 지금 너가 대학이나 뭐 어떠한 그런 인스티튜션에 들어가서 하나를 공부를 한다면 넌 뭘 하고 싶어? 철학. 맞아. 그 얘기 했어. 철학가. 철학이지 잘할 않을까? 것 같아. 조금 방향성을 잡는 바이브. 좋은 생각인데? 경제학과 나왔는데 뭐 경제학과 디스는 아니지만 뭐야? 약간 이런 또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또 이제 너의 그 뭐라고 해야 돼? 프로필에 네. 경제학이 추가된다고 경제학이 아니고 그 철학과? 철학과가 추가된다고 생각하고. 개요 경제대
그리고 민헨 대학교 철학과 석사 과정. 까지 하면 어떨 것 같아? 약간 좀. 근데 그건 좀 찬이가 좋아하는 바이브 아닌가?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인스티튜션 한국말로 뭐지? 기관? 기관에 대한 반감이 근데 있어요. 또 신뢰하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정확한데? 기관을 불신한다고 하지만 은근슬쩍 게이오 대학교를 재학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리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럽니다. 의성이 진짜 모순적이긴 해. 그러니까 항상 양면적. 그- 나를 그만큼 알고 싶어. 혼란의 상황에 있다는 거지. 맞아요. 맞아. 계속 진짜. 혼란인 거지. 펩시의 끝과 끝이야. 음. 중간에 서야 되는데. 진짜. 그 결국 마지막에 끝에서 의석이가 알게 될 건 얼마나 클까. 난 이런 생각을 하는 맞아. 거야.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 아 맞네요, 맞네. 좋은 말씀. 와 이게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대박이다. 앞서 한번 아, 감사합니다. 네. 팟캐스트 나와주시고 또 좋은 얘기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뭔가 의석이가 그런 혼란을 겪을 때마다 막 언제는 막 여기에 빠져서 이렇게 또 몇 주 뒤에는 또 완전 자기가 전에 얘기했던 거에 완전 정반대인 얘기 막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혼란의 시기에 있는 거구나. 지금 의석이를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오와 그래서 그냥 앞으로 진짜 너무 기대가 되고 약간 계속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그리고 진짜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얘는 왜냐면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맞아. 그죠. 옆에 맞지.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있기 좋은 때문에. 분들이에요. 제가 마음이 인복이 정말 따뜻해지네요. 많습니다. 진짜로 진짜. 너무 좋은 분들입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진짜로. 진짜. 진심.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누나한테 궁금했던 게 그 누나는 어떻게 아까 얘기했을 때 뭔가 표면적인 것보다 그 누구를 만났을 때 그런 것보다 이제 아, 이 사람과의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길을 보는 거잖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거의 원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가 뭐예요? 좀 이게 답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흐가 동생한테 쓴 편지 중에 그 편지를 엮은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자기는 지금 막 갑자기 그림 공부가 너무 재밌다. 난 새로운 그림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옷을 그래서 나는 그 고흐는 이렇게 외적인 거에 신경을 못 쓴 거야. 거의 몰두하느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는지 왜 막 나 뭐 자세한 생각 안 나는데 얘 막 냄새가 난다고 했나? 아무튼 막 손가락질을 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 어떤 그 중요한 시기에 있는 사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전환점 혹은 어. 갈래길에 있으신 분이죠. 근데 뭔가 좀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뭔가 어떻게 말해야 돼? 어떤 내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외적인 게 오히려 뭔가 뭐라고 해야 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뭔가 그 사람도 신경을 안 쓰게 됐을 때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자 말자 그냥 외적인 모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나도 그렇거든. 내가 뭔가 갑자기 막 앨범 작업에 막 몰두하거나 어떤 음악을 막 빠져 있거나 이러면 막 약속 시간이 뭐 3시고 3시면은 막 3시까지 막 작업하고 하느냐고 못 씻고 옷도 막 입고 나갈 때가 있어. 근데 누군가가 나를 그 순간으로 판단해 버리면 어떡하지? 약간 왜냐면 나는 지금 엄청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열정적으로 다른 거에 몰두해 있을 뿐인데 오히려 그 몰두함이 클수록 거기에 더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 진짜 쓸데없는 거구나 그런 외적인 거를 보는 것이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10번 만났는데 10번 다 냄새가 나면 상관없어. 오케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짜 그 다 뭔가 열중인 내가 반한 포인트가 있겠지. 그냥 하지만 그 냄새를 상쇄하는 어떤 매력. 그 옆에서 조금 좀 그냥 지켜봐줄 것 같아 나는. 외적인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음.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나도 사회가? 그렇긴 한데 사회가 좀 그런 것 같다. 아 무조건. 지금 누나가 말한 거랑 아예 반대인 것 같아. 너무 빨라서 그런 것 같아. 그냥 이상형이 뭐예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그게 뭔가
거의 1순위니까. 근데 뭔가 약간 애초에 저는 막 예를 들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지도 않아 사람들이. 내숭이다. 막 그렇게 생각해 버리자. 진짜 그게 이상형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냥 좀 막 그냥 좀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거를 확실히 프라이어리티도 두는 사람이 있긴 해. 그치. 뭔가. 그렇지. 근데 저도 근데 외모 편을 좀 들자면은 이제 어제 열린 음악회 공연했는데 트리플 S라는 아이돌 그룹이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나가서 그 공연을 보는데 그냥 어쨌든 이제 아이돌 분들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냥 춤이랑 노래랑 상관이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 그냥 외모적으로 너무 뛰어나시니까 그냥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역시 외모 힘이 근데 있긴 하구나라는 또 그런 뉘앙스를 받고 저도 성형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쾌감이라는 게 확실히 맞아. 있으니까 뭐 비주얼적 쾌감이 있다. 너무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긴 한데.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유전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얼굴에 대칭이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유전적인 결함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아이를 끌린다 낳기 뭐 유리하고. 이런 얘기도 있지 않나? 무조건 있지. 무조건 있지. 자기 얼굴을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던데. 맞아. 진짜? 결국에 그런 사람 뽑는다던데. 맞나? 그럼 이건 또 그 ENTP, INFJ 론이랑은 또 반대되는 얘기인데. 근데 또 그 면에서는 어쨌든 그 유전적으로 좋은 거는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이랑 아이를 낳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나의 결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눈이 안 좋은데 이 사람도 눈이 안 좋으면 애는 눈이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합스부르크 왕가 돼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좀 그 에볼루션 면에서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무의식적으로.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혹시? 소금 씨는 근데 아름다운 여성분들을 찾는 것이. 그럴 수도 있네요. 밸런스를 맞춰야 돼. 근데 저는 솔직히 제 얼굴에 저는 만족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비주얼 쾌감을 맛보고 성형을 하면은 손석구 스타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섹시하시더라고요 그분. 진심 생각해봤네요. 네, 근데 석구 형은 근데 내가 보기엔 얼굴보다도 그 약간 등치랑 키랑 뭔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합쳐져가지고 매력을 사는 것 같아요. 진짜 무조건 조합이 있죠. 네. 근데 이게 키장남들이 좀 몰라 좀 억한 심정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있을 것 같아 무조건. 그치. 무조건 있을 것 저도 같아. 키장남 대표로서 이제 뭔가 생존 전략을 연마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키가 크고 잘생겼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다 성인이 됐으니까 성숙해지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외모보다는 이런 걸 보고 이런 깊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중학교 때 동물에 가까운 상태라고 생각해요. 맞지. 외모가 최고야. 하지만 그게 성장에서 어쨌든 가장 큰 영향을 주잖아. 성장기 때 겪었던 경험들이. 근데 그때는 외모가 최고기 때문에 이제 키 크고 잘생기고 여자들은 뭐 키 크고 예쁘면은 그냥 인기가 많아.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 준단 말이지. 하지만 이제 저 같은 키장남 그리고 머리 둘레가 58cm 이상이신 분들은 또 다른 생존 전략을 연마를 해야 돼요. 근데 외모가 최고가 아닌 사람을 만날 수는 없을까요? 혹시? 뭐 이제 성인이 되면은 저도 뭐 외모가 최고라고 생각 안 하고 근데 이제 나는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뭔가 그래서 래퍼가 되기로 결심했네요. 왜 여기로 대화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발음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발음 연습을 했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너가 만약에 그런 거에 너가 막 스스로 뭐라고 해야 돼? 외적인 거에 너를 뭔가 그런 걸 가두지 않았다면은 너는 뭐가 됐을 것 같아? 오. 철학가? 철학가? 종교인? 종교인. 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게 너가 되게 순수한 열정이 있나 보다. 그런 그러니까. 면에. 그런 것 같아. 좀 항상 알고 탐구- 싶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되게 탐구하는 사람이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 맞아. 그러니까.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 저는.
알아야 편해. 그러니까 편해서 왜 알고 싶을까? 오 왜 알고 싶냐? 호호, 개 깊은데. 몰라. 그냥 에너지의 근원인 것 같아 그게. 그래 그냥 이끌리고 있다니까. 그냥 이끌리고 지금. 있어. 답은 그냥이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알았을 때 공부를. 너의 쾌감이 뭔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이야. 그냥 알아야 돼. 에너지의 근원이야. 근데 항상 보면은 항상 모든 거에 그래. 항상 모든 거를 본질을 파악을 해야 돼 이 사람은. 그쵸. 맞네.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SPNS TV 전에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 공개 안 하는 게 낫나?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진짜. 로스트 미디어로 둡시다. 로스트 일단. 비디오를 어쨌든 어떠한 대박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대박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우리가 일단 준호 씨는 그때 회사에 다니고 계셨고 저는 이제 준호 씨를 회사에서 빼내려고 이제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준호 씨한테 했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뭔가 이 얘기를 너가 해주는 게 낫겠다. 뭐였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제가 할게요. 좀 자화자찬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본질을 잘 보는 사람이라는 걸 좀 어필을 하자면 어쨌든 얘랑 내가 일을 하는데 이게 뭐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를 생각하는데 근데 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질은 이게 아니다. 본질은 너와 나의 관계다. 비즈니스를 오퍼레이트 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결국에는 꾸준히 해야 뭐라도 이룰 수 있는데 일단은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꾸준히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한다고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거는 우리들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디어랑 컨셉이랑 비즈니스 플랜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우쳤어요. 그래서 진짜 확실히 본질을 잘 보긴 한다. 내가. 뭔가 라는 너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약간 비즈니스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 오히려 있기 아이템에 때문에? 대한 의심은 없는. 그거는 언제든지 잘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네. 그런 또 탄탄 관계를 백종원처럼 생각할 수 큰 있는 그림을 보시는 분이긴 하네. 진짜. 소금 씨의 통찰이 아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칭찬 위주로 돌아갈 때 그녀의 통찰에 또 감탄하곤 하는데 근데 외모 얘기로 넘어가서 다시 일단은 여자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뭔가 머리도 완벽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남자들도 비슷하겠지만 아무래도 여자 연예인에 대한 그런 프레이밍이 좀 더 센 것 같아. 뭔가 특히 한국 K-팝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솔직히 뚱뚱한 남자 코미디언이랑 뚱뚱한 여자 코미디언이 있으면은 후자 쪽에 훨씬 더 뭔가 악플이랑 이런 걸 더 많이 받는 것 같거든.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편견이 좀 더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금 씨는 어쨌든 여자 연예인인데 뭔가 막 메이크업이라든지 헤어라든지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진 않잖아요. 어쨌든 내추럴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교적. 비교적으로. 근데 많이 그러는 내가 다른 여자 연예인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물론 아이돌만큼 그러진 않겠지만 확실히 그냥 왜냐면 다 남잔데 그리고 이제 심지어 메이크업을 그냥 아예 안 받는다고 선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방송에 나가거나 할 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뭔가 소금 누나가 유난히 뭔가 그런 게 오래 걸리고 이러네라고 느낀 적은 솔직히 거의 없어. 그러니까 진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뭔가 나는 애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막 방송이라든지 그런 거에 나온 사람이 되긴 했지만 나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냥 나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 난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그냥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나한테 중요한 거는 그냥 음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음악을 만드는 거. 그래서 뭔가 신경을 자연스럽게 좀 안 쓰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나도 초반에는 막 갑자기 카메라에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막 신경을 썼을 때가 있어. 근데 샵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연출됐던 거군요. 근데 이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진짜 내가 아닌 모습? 이더라고. 그래서 계속 괴롭더라고 그럴 때마다. 뭔가
나를 계속 뭔가 가두는 느낌? 어디 막 두꺼운 화장이라든지 어떤 옷이라든지 거기에 날 가두는 느낌? 근데 계속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럴 시간에 그냥 난 조금 더 뭔가 내가 내 진짜 삶 있잖아. 진짜 삶에 시간을 더 쓰고 싶다. 근데 나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라. 왜냐면 내가 막 나중에 더 유명해졌는데 막 계속 막 속음 이러면서 막 캡처당하고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굴욕짤? 굴욕자 이런 게 계속 왜 지금 아직은 안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생겨. 그러면 그때 바뀔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또 와 나 보험은 들어놓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약간 나는 진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신경을 쓰고 싶어. 그냥 아름다움이나 멋짐의 가치가 거기에 맞아 있는 것 그런 같지 것 같아. 않고.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만 봐도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정말 자기만의 음악을 하고 이런 사람이 나는 항상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 뭐가 진짜 삶? 멋있는 건지에 있어서. 음. 그런데 나는 진짜 반대로 그런 뭔가 비주얼이 막 엄청난 사람들 보면 되게 막 나도 멋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덜 신경을 쓰게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나는 항상 좀 내가 어떤 모습을 비춰줬으면 좋겠는가로 생각을 할 때 뭔가 계속 그 할머니가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거든. 그때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때 더 깊이 더 뭔가를 알았다는 듯이 부를 수 있을까 이 노래를? 어떤 옷을 입고 부르고 있을까를 뭔가 계속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나는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진 않은 것 같거든. 화려한 메이크업이나 그런 가치가 좀 그쪽으로 좀 더 가 있는 것 같아. 좀. 그 보인 게 비전일 수도 있겠네요. 비전이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근데 그걸 어쨌든 접근하는 게 뭔가 그게 더 멋있어서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그냥 누나가 하고 싶은 거를 쫓다 보니까 그게 그쪽으로 계속 더 간다라는 그런 말인 거잖아. 그런 것 같아. 근데 멋있는 것도 맞지. 나 이런 사람이 더 나한테 멋있어 보이는. 좀 이런 게 있긴 한 것 같아. 뭔가 저도 느낀 게 관례상 해야 되는. 그래도 촬영인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촬영인데 헤어스타일 그래도 스타일리스트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메가님 그래도 촬영인데 이게 좋지 않을까요? 요런 게 조금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필요 없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데모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A&R로서 또 다른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아 맞지. 그쵸 본질. 아니, 본질 말고 그냥 이제 아티스트랑 이제 A&R의 입장 차이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A&R로서 그냥 헤어 메이크업 뭐 본인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받으면 좋다 정도. 뭐 그렇게 깊게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 없는. 나도 받을 땐 받아. 그런 정도? 그냥 어제 정도? 어제 그 열린 음악회 나왔을 때 가볍게 받았. 근데 약간 내가 메이크업 받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어쨌든 내가 뭔가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는 사람 있잖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 약간. 그러니까 불편할 수도 있잖아. 왜 불편해? 뭔가 그냥 뭔가 불편러들이 많긴 해. 거울 보고 오라 그래. 불편하고. 가서 일로 찾아와 너네. 가끔 그럴 때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아. 전혀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분은 화장하고 나와도 불편해할 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 불편한 게 뭐라도 맞아. 있을 그러니까 수 그렇게 있다. 눈치를 보고 싶진 않거든요. 막 화장을 두껍게 해야 된다고 관례잖아 그거는. 그쵸, 방송에 나가면 그냥 세게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눈치를 보고 싶진 않은데 그냥 뭐 멤버들 생각하면 또 가볍게 정도. 저는 그 정도로 타협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싫으면 뭐 당연히 어제 찬이가 안 했던 것처럼 안 해도 되지만 그 정도로 타협을 봤다 나는. 근데 어제 그분 잘하긴 했어. 그죠? 굉장히 아주, 굉장히. 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혼자 오셨더라고. 맞아, 보통 맞아, 이제 맞아. 어시스턴트 분이랑 같이 오시는데 음. 그리고 혼자서 어쨌든 거기 출연진들을 다 해야 돼. 뭐 개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맞아, 없으신 맞아. 분들은 맞아. 그러면 귀찮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5분 컷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10명 몇 분이야 했더니 30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 30. 이게 맞나요? 이러니까 남자 메이크업 원래 뭐 짧대요. 그래서 조금 대충 해주시니까 오히려 좀 전 더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 순. 요 정도 느낌 나쁘지 않다. 그냥 살짝 버프 되는 느낌? 그래서 어제 또 위선이가 그분 번호를 또 땄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대충 하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하는 거지 그분은 진짜. 그치. 맞아. 최소한의 최소한의 거. 맞아. 나도 딱 그 마음. 최소한의 거. 그럼 우린 진짜 최소한. 딱 만약에 그런 요즘에 TV 화질 너무 좋다 보니까 막 엄마 아빠 또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진짜 최소한의 것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우리한테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맞아. 많이 할 필요도 없어. 맞아. 그래서 그런 관례를 좀 깨부시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바밍타입의 어떤 철학인 것 같기도 해. 뭔가 그런 그런가? 것들을 계속 좀 의심하고 뭐 메이크업 하는 거 맞아? 좀 뭐 이런 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틀이 있는 거잖아. 방송이라는 그치. 어떠한 매체가 네. 하면은 주어지는 익스펙테이션이 있고 뭐 그치, 연예인은 그치.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근데 뭔가 그런 거에서 많이 자유로운 느낌? 그 나는 관례라는 게 뭔가 어떤 관례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관례들이 있지만 어떤 관례들은 생길만 해서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관례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막 굳이 막 이 관례 자체 막 항상 깨야 돼. 막 그런 거는 없지만 그냥 뭔가 몸이 거부하는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 그냥 뭐 깨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뭔 줄 불편, 알지. 그냥 불편해요. 그냥 뭔가 왜냐면 관례를 지킬 건 또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막 어떤 관례들은 하지만 막 좀 불편해. 뭔가 그냥 몸이 막 거부를 한다던가. 그 두꺼운 메이크업이 필요한 때는 당연히 음, 그런 비주얼에 어울리는 뭐 촬영이라든지 음. 화보라든지 디자인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굳이라고 할 때는 최소한 그 정도? 맞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업계 관례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대모님의 의견이 궁금한데. 너무 많은데요. 너무. 요런 관례는 조금 불편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나는 어제 약간 우리가 매니저님이 없이 우리끼리 처음 갔잖아. 근데 약간 이런 걱정이 드는 거야. 약간 이 전에는 그 매니저님들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뭐 인사를 먼저 저희 왔습니다. 뭐 인사를 드린다거나 스태프분들한테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거나 했을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거든. 그 대규 실장님만 봐도 나는 맞지. 되게 막 잘 뭔가 준비를 해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뭔가 계속 뭔가 막 안 해도 되나? 내가 막 어디까지 해야 될까? 막 인사를 어디까지 찾아가서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게 그런 것들. 방송과 관례를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지. 그런 거보다 관례를 어디까지 따라야 되기보다는 뭔가 내가 무례를 범하고 있나. 약간 요런 그런 거에 뉘앙스인가요? 대해서 약간 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막 불편해하진 않을까? 왜냐면 모두가 가서 막 인사하고 할 텐데 우리가 인사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 인사를 막 해야 되는 걸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어제 어땠어요? 불편하진 않지 않았어? 불편하진 되게 자연스럽고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 편했어.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계실 것 같았어. 그냥 뭔가 저는 얘네가 뭐- 미리 막 찾아와서 한 6명 정도의 뭐 FD님, PD님, 작가님, 뭐 해매쌤, 기사님 다 연락을 주고받고 끝나고도 인사 잘하고 진심이 담겼으니까 나도 고마웠다. 진짜. 그거면 되는 것 같아. 맞아. 진짜. 그게 중요하지 진짜. 그러니까 그냥 그게 진심 뭔가 막 담아서 있잖아요. 막 그 얘기 들어보면은 막 CD 다 돌리고 막 비타오백 같은 거 사서 드리고 간식 같은 거 막 싸서 드리고 이런다고 막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진심 아니면 집어쳐라. 근데 어제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어. 우리 대기실 옆이 인순이 쌤 맞아 인수 있어. 대기실에서 고트. 그 딱 그 지나가면서 우리 대기실 가려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송가인
쌤 그치. 선배님이 송가인 선배님. 인사를 드리러 왔더라고. 인순이 송가인 쌤이. 어. 갖고 순간적으로 나도 아, 보트들은 아 다르긴 저렇게 하네.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우리 인순이 쌤한테 인사 드렸잖아요. 그죠 뭐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인사 맞아 다 드렸지. 나는 송가인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나? 호칭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배님 호칭 참 좋아해. 어떻게 할까 그럼? 아니 뭐 선배님 선생님이 차라리 낫지 않아? 선생님 먼저 선생님이라. 태어나셨으니까 선생님, 송가인 선생님. 선생님. 쌤 선생님. 음. 무슨 뭐 음악에서까지 기술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데- 진짜 진심이 중요한 듯. 그러니까 진심이 뭐- 진짜 중요해. 네. 그 우리 진짜 진심으로 같이 무대에 서는 사람들 라인업 왔을 때 뭐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이런 라인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약간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는 그 무대를 준비했잖아. 그치. 막 편곡도 하고 뭐 그치 하고. 그치. 그 마음이면 진짜 된 거 같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근데 저는 약간 관례를 따르지 않고 매니저도 없이 무식하게 동행하는 바밍 타이거의 모습에 조금 웅장함을 느끼긴 했어요. 나도. 해외에선 대형 페스티벌을 돌지만 한국에서 이런 관례가 깊은 방송사에서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은둔 고수, 아웃사이더 요런 감성이 약간 웅장했다. 어린이집 버스 타고 진짜. 그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버스를 관광버스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갔는데 이 차 색깔이 언제나 노란색이더라고요. 아 언제나 그랬나? 한 5회 이상이었긴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어린이집 혹은 태권도 도장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이제 솔직히 풀업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실 때 이제 또 고맙게도 팬분들이 밖에서 기다려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태권도 도장 버스를 타고 풀 라웃 하는 거를 보신단 말이죠. 아, 그래서 어제 그런 이러시더라고. 부분에서 좀, 진짜 저거 타고 간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 진짜로? 아 진짜? 진짜 저거 타고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제가 지금까지 뭐 거칠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노란 버스는 좀 수치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제 버스 작가님이 아시죠? 저희 매니저 없다고 일부러 다 배차해줘가지고 공짜로 탔다는. 아 진짜로? 음. 그 이제 열린 음악회 측에서 준비해 준 거야? 응. 감사합니다. 그 매니저가 없다는 걸 알고 미리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래 이런 우리 바이브. 더 힘든 차를 타고 갔을 수도 있었겠네. 그렇네요. 근데 저는 또 모순적으로 의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 가서 이제 이렇게 혼란스럽다니까요. 백룸 가서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음. 사람이야. 백룸 가서 초코하임 없다? 바로 그냥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혼란스러워 이 사람. 아 뭔가 이 관례를 깨고 싶은 마음과 진짜 그냥 개꼰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진짜. 왜 그런 것 같아요, 준호 씨? 아니, 관찰해본 결과 어때요? 조 대표님의 궁금해. 이제 컨설팅? 그러게. 별 생각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의석이한테 전에 말한 적도 있지만 의심이 진짜 많잖아. 그 의심이거든 그것도. 그리고 왜 불안도 많아, 우리한테만 안 났을까? 맞아, 옆방에 맞아,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억한 심정이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 아, 맞아, 우리만 맞아. 없는 거 아니야?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에. 거기까지 가는? 근데 약간 진짜 의석이는 그런 많은 의심들이 그 믿기 위해 그냥 뭔가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아. 의심과 뭔지 알아? 믿기 위해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그런 게 의심과 아닐 거야. 불안과 본질 탐구와 마음속에 약간의 선함과 악함이 다 혼란스럽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진짜 손해가 싫어요 저는. 손해가 그냥 싫다. 착같이 그냥 다 쟁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쓸쓸해지는. 쓸쓸해지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또 끝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그게 정말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좋게 발현되면 되게 좋은 쪽이 되고 그죠? 그런 거 되게 많이 겪지 않았어요 우리? 그치. 이게 양극성. 오 맞아. 진짜 맞아. 아니 어제도 뭐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막 혼자 엄청 예민한 거야. 막 맞아. 왜 그랬지? 그래서 막 불편하네요. 막 이랬는데 그때 왜 그랬지? 몰라 그냥 불편했어. 아 그때 샌리스트 짤 때 우리 어제 산이 그래서 약간 뭐 선수야도 섭섭해하고 작은 마찰이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샌리스트 짜는데 아니 어느 부분에서 불편한 건지 모르겠어. 갑자기 예민한 거야.
근데 또 무대 올라가서 리허설 하니까 또 기분 좋아지더라고. 또 무대 무대 섰을 때 올라가기 멘트를 너무 잘하. 기똥차게 또 그리고 그 해주셔가지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도 멘트 안 한다. 맞아 하라니까 이랬잖아. 뭔 그러니까, 멘트냐 그러니까. 막 이러더니 방송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해? 그러니까 근데 나가서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 평창에서 온 사람 소리 질러 이러면서. 좀 긴장이 됐었나 봐요. 아 근데 이게 나는 그 긴장이 됐었던 공연 것 같습니다. 당일날 항상 약간의 공격성을 띠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 항상 그래요. 그 공연하기 전에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차 있어 케이지가. 어. 근데 이게 공연할 때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맞아. 공격성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떤 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전쟁에 나갈 준비. 월 레디야. 모든 게 다 어. 불편한 거지 어. 너무 예민하고 그래서 레디하고 있는데 좀 이거 올리 센서티비티 좀 올리는 작업일 수도 있겠다. 난 그래서 감도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너무 나쁘게만은 또 생각 안 하려고. 근데 나도 옛날에 의석이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전에는 탐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약간 하기 전에는 같이 활동하려면 탐구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소금 씨의 상황에 대해서 웃기다. 심심한 사과를 깊은 드리겠습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의석이에 대해 탐구를 하기 전에는 의석이가 막 갑자기 막 너무 막 예민하고 날카로울 때는 막 날 싫어하나? 우리랑 같이 있는 게 싫은가? 막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다들 그렇게 느낄걸요. 그냥 항상 근데 막 몰랐지. 아 근데 괜찮아. 근데 지금은 보면은 얘가 지금 어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혹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해하려고. 그냥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 왜냐면 이유가 없이는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 항상. 그렇긴 해. 맞아. 그래서 이해하잖아. 더 살펴야겠다. 합리적인 분이야. 의석의 하루와 의석의 일주일과 약간 더 섬세하게 살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뭔가 어쨌든 사람이 기분이 하는 게 있잖아요. 음.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나는 난데 기분이 좋으면은 사랑의 말이 더 나오고 지금같이 뭐 바이브 좋을 때 서포트하는 말이 나오고 이러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난데 뭔가 의심이나 짜증이나 불만이나 뭐 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 그냥 나는 그걸 지금까지 뭔가 인지를 못했어. 그냥 나는 나야 계속. 근데 어떨 땐 사람들이 싫어해. 어떨 때는 좋아해.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신기하다. 나는 그냥 계속 나대로 하는 거야. 그냥 나의 감정에 충실했을 뿐인데. 그치,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진짜 충실했던 거지. 왜냐면 그게 큰가 봐.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인식이 되는 것 같아. 뭔가 좀 배가 고프니까 이러고. 그래서 그때도 왜냐면 그런 게 진짜 커. 막 목이 마르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그때 찬이가 나는 그 얘기했던 것 같거든. 옛날에 투어했을 때. 그때는 이해 못했어. 야, 뭐 배고픈 거랑 뭔 상관이냐 이랬는데 기분이 안 좋고 짜증 나는데 밥 먹으면 또 괜찮아지고. 오히려 이게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어. 좀 잠을 못 잤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막 고민을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밤행타이거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해. 그리고 밤행타이거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고민 안에 고민인 거야. 근데 거기서 아예 줌아웃을 해서 밥을 먹으면 고민이 그냥 사라져. 그러니까 밤행타이거가 불투명했던 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배고픈 게 중요했던 거야. 요런 조금 깨우침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어제 제가 불편한 모습을 했을 때도 나는 그냥 지금 나랑 똑같았어. 근데 그냥 말이 그렇게 나와. 근데 이제 피드백 때 이렇게 오잖아. 아 좀 왜 그러냐. 그럼 이제는 아는 거지 뭔가. 아 내가 지금 약간 예민한 상태구나. 그래서 바로 좀 수긍하지 않았나요 그때? 0.1초 만에 미안하다고. 미안합니다. 합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막 풀어주려고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좀 짜냈겠는데? 그러고 나서 언제? 의석이는 모를 수도 있어.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가? 언제지? 약간 그냥 막 기분이 좋아졌어, 미선 리허설 끝나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거. 미선 언니랑 나랑 있는데 그 막 의자 끌고 가가지고 옆에 앉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미안했나? 또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 그냥 기분이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어쨌든 의석이의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사회화 같은 것들이 사회화. 짐승을 사회화하는 과정. 이게 조금 타임라인에 있어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 봐왔던 사람으로서 나도 그래도 뭐 짧게 본 건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그 프로그레션을 조금 같이 이렇게 한긴 했는데 그래도 나도 요즘 들어서 좀 더 그런 면에서 많이 더 자기가 어웨어한다고 생각하거든. 뭔가 예전보다. 아 느껴요? 조금? 그러니까 나도 막 투어를 안 다녀봐서 뭐 투어에서는 어쨌든 막 계속 똑같이 같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막 모든 순간을 캐치하고 그러니까 더 깊게 알게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번에 뭐
일본 여행 갔을 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 그냥 계속 같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도 막 촬영하고 이러니까 우리 나름의 투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치. 뭔가 진짜. 그래서 뭔가 뭐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가 새벽 5시까지 놀고 아침에 이제 뭐 7시에 만나서 공항 가자 했는데 이제 공항 도착해서 이제 서울 와서 집에 가는 동안 이제 우리가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야. 서로 그냥 의석이의 그 뭔가 그 에너지가 아예 고갈된 걸 내가 느껴가지고 입 열면 이거는 싸움이라는 걸 느꼈어 내가. 하고 서로 그냥 아 이거는 거리를 둬야겠다. 서로 리스펙해야겠다. 그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합을 맞추는 좀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은데. 도쿄 호텔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마디도 서로 안 했잖아. 그냥 에어팟 끼고 그냥 이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최근에 바뀐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최근은 아니야. 확실히 그 조금 더 전. 몇 년? 2, 3년 전부터 나는 그 그랬어요? 씨앗을 봤어. 씨앗을 난 진짜 씨앗을 봤어. 진짜 요만한 씨앗을. 어. 의석이는 엄청난 구원의 기회를 본 거. 씨앗을 봤어. 구원의 준인의 씨앗? 근데 의석이를 알고 의석이가 그 언제였지? 그 무슨 그 약간 유튜브에서 그 감옥 같은 데 갇힌 거기 나가셨는데. what was it? 뭐였더랬나? 그 꽈뚜룹 씨가 아, 진행하는 예능 컨텐츠 공범. 공범. 사실 그 전까지는 막 의석이가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되게 편안했어 그 전에는. 근데 뭔가 빠뚜리 망쳐놓은? 아니야 그렇게 보면 그 의석이는 좀 편안했었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혼자 무언가 계속 찾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 나는. 뭔가를 막 찾고 있는. 근데 나는 막 오지랖 부려서 막 의석아 막 하고 싶지도 않고 약간 멀리서 좀 지켜봤어 항상 의석이를. 의석이가 뭘 저렇게 알고 싶고 찾고 싶은 걸까. 근데 그 꽈뚜루 거기 나갈 때 내가 의석이한테 책 앞에 의석이는 기억 못할 수 있지만 책 선물한 거 기억나요. 네. 그러고서는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거기 갇혀 있는데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고맙다고 전화가 온 거야. 그리고 나는 그런 의석이를 봤잖아.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의석이가 막 더 뭔가 혼란스러워졌거든. 날카로워지고. 오히려 그랬나? 의석이가 막 엄청 날카로워졌어. 그래서 의석이가 원래 이런 아이였나? 이렇게 싶었어. 근데 나는 이미 알잖아. 의석이가 나한테 그렇게 전화를 줬고 뭔가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가 왜 이러지? 뭔가 본인도 모르나? 약간 자기가 안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막 되게 나도 혼란스러웠어. 그러다가 뭔가 의석이가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거든. 뭔가 오케이.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의석이가 막 너무 아팠어. 의석이랑 있으면 뭔가 너무 아팠어. 까시남? 응. 그랬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전에 그랬던 건 아니거든. 또 초반에 만났던 의석이는 안 그랬고. 그래서 나는 서울이 그냥- 나를 망쳤어. 그래서 항상 의석이의 그 따뜻한 마음 한 번 봤던 그걸로 나는 계속 의석이를 믿기로 했지. 오래 갔다. 얘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얘는 무슨 과정에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의석이가 최근 거의 1년에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졌고. 근데 약간 이런. 소금이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저는. 나는 압니다. 근데 미선 언니도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면은 진짜 의석이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의석이 막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 큰 그릇이에요. 의석 씨는. 맞아. 지난 1년간 어떤 심경 변화가 있었나요? 만 25세 이후에 전두엽이 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뇌적인 발달이 있지 않았나. 뇌 발달이 있지 않았나. 그 전에는 아주 몬스터였어요. 감정이 자야. 근데 이제 뭔가 이런 거지. 뭐 기분 좋으면은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기분 안 좋으면 못 하겠죠. 근데 일단은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 플러스 어떻게 하면 내 바이브를 좋게 만드는지에 대한 방법을 몰랐어 그때는. 뭔가 이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사우나를 간다든지 좀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이제 바이브 올리는 법 알잖아.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그냥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뭐 야식 먹고 뭐 폰 하고 그런 거를 많이 했죠. 뭐 새벽 5시까지 뭐 릴스 보고 기분 좋아지겠냐고.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치. 근데 그걸 인지할 능력은 없으니까 그냥 더 몬스터가 돼버리는. 그리고 또 덧붙이고 싶은 말이 이게 박명수님의 디렉션이 맞은 게 99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하잖아? 그럼 사람이 서운해. 근데 99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해주면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조금 유리한 포지션이긴 한 것 같아요. 소금 당했어. 네,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좀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저 공범 때 그 빌려간 카지노 칩 좀. 돌려드리지 않았나요? 그런가? 아닌데? 아닐걸? 그 수호형 작업실에 있을걸? 아 그래? 선배 그거 돌려줬어 그거. 우리 집에 일단 없어. 아닌가? 일단 집 가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오케이. 네. 집 가서 일단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내가 왜 의석이가 되게 아팠지 생각해 보면 의석이가 막 남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야. 그냥 단지 의석이가 너무 부정적이었어 모든 것에. 가시남이었다. 그때는 왜 그랬어요? 좀 산영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에 대한 불신. 그치 아버님에 대한 불신이. 그때가 코로나 시즌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 시즌이 일단 힘들었던 게 컸고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나 봐 의석이가. 그러니까 안 힘든 사람이 없었지.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태원에 이제 또 트랜스젠더 힐에서 자취를 하면서 원진이 형이랑 원진이 형도 그때 또 우울했었는데 맞아. 근데 그냥 아주 우울한 우울 동굴이었어요 거기가. 맞아. 거기가 음기긴 하지. 너 기억나지? 가보진 않았는데. 가보지 않았나? 어쨌든 트랜스젠더 힐에 위치한 곳인데 방도 그냥 아주 개판이고 그냥 아주 그냥 쓰레기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진짜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돈도 뭐 없지. 엄마한테 왜냐면은 내가 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대학교 이제 뭐 휴학하고 1년만 하고 이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제가 거짓말 쳤어요. 돌아올 생각은 없었지만. 근데 바로 그냥 지금이야 엄마 아빠가 응원하지만 그때는 또 바밍터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휴학하고 뭐 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1년 휴학하고 이제 조금 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근데 그게 3년이 나갔잖아. 3년 동안 수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마한테 어쨌든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연출됐어요. 3년 동안.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컸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거는 모두가 사회적인 압박을 느꼈겠죠. 그것도 컸고 뭐 공연 못 하는 것도 있었고 그냥 뭔가 정체되니까. 근데 이제 또 래퍼라는 직업이 또 예술가라는 직업이 지금은 좀 생각이 다른데 뭔가 젊으면 어쨌든 파는 건데 내가 22살이었어. 근데 25살까지 아무것도 못 했다니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대학교도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강산에 대한 불신으로 조금 그쪽으로 그냥 분출이 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요즘 좀 거리 두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거리 두. 이게 진짜 가족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가까이 지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물론 심적으로 너무 사랑하지. 근데 뭐 제가 뭐 멤버들이랑 사적으로 또 놀진 않는 것 같긴 해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안 나오시잖아요 잘. 저희 재미 없다고 잘 안 놀아요. 나오잖아요 우리 놀면. 좀 따뜻한 사랑이 조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의문이긴 해. 왜 사랑을 안 받아줄까? 제가 돌려줘야 된다는 부담감? 아니 제가 그걸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는 게 깊은 무의식이지 않을까요? 진짜로? 그렇게 진짜? 그런가? 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귀찮은 거 심각한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귀찮은데 아니, 그냥 역대급 가스라이팅으로 동정심 유발하는 놈을 만들어버린 게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냥 뭐 무의식을 파다 보니까 이런 이론까지 나온 거긴 한데 뭐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랑받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지 않을까? 나는 근데 이런 사람은 아닌데 나는 뭐 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해서 그런 거지만 좀 뭔 뉘앙스인지 알겠죠. 좀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칭찬을 받으면 좀 버거워하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거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치. 그래서- 칭찬은 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근데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내가 받아주는 게 내가 사랑을 근데 해당이 안 돼요.
무슨 체스를 돌리신 거예요? 그 의석이 그 내가 옛날에 어떤 저는 약간 가끔 사람들이 약간 뻔뻔하다고 하는데 약간 부탁도 되게 잘하고 잘 받는 것도 되게 잘 받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너무 뻔뻔했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줄 줄도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또 모순을. 그래서 뭔가 좀 저 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때요? 받는 것도 맞네, 잘 맞네. 받을 수 있어. 맞네요. 근데 의석이가 그런 힘든 시간 동안 막 어떤 운동도 다녀보고 막 이게 좋대 하면서 막 찬물 샤워도 해보고 막 고기도 끊어보고 의석이는 의석이가 좋아지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쵸. 힘든 시간을 되게 그걸 겪어내려고 힘든 시간을 되게 잘 보냈단 말이야. 왜냐면 되게 좋은 곳으로 나는 분출을 했다고 생각해. 맞아. 건강한 방법으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뭔가 그런 것 속에서 좀 그런 노력을 한 것처럼 사랑도 좀 주는 연습을 좀 해보면 그게 쉽지 않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데.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이라는 거는 내 가드를 내려놓고 어쨌든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수학적으로 보자면은 내가 마이너스로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내가 주는 거잖아. 근데 내가 주기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랑을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나를 공격해. 그러면 그 데미지는 2배로 크리티컬 데미지가 들어와요. 그게 조금 아파서 그런 것 같기도 해. 이해는 가요. 어떤 심정인지. 줬을 땐 준 걸 까먹으라고 하더라고. 그게 진짜 어렵긴 하지만 다 생각나지만 어려운데. 줬을 땐 그걸 그러니까 뭔가 좀 근데 나는 이제는 의석이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여성분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친구들한테 먼저 한번. 친구들한테 먼저. 노력하면 근데 하죠. 또 줄 때 또 잘 주는 맞아. 성인가요? 어때요? 인가요? 아니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니까. 오 그런 것 같은데? 그래? 뭐 근데 뭐 나도 좀 비슷한 성격이라 서로 그냥 항상 새로운 좀 환자. 우리끼리 뭐 그냥 그 뭐 이렇게 코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잘 못 받아요 사랑을? 잘 이렇게 받기가 힘들어요. 나랑 비슷한 면이 많은 친구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잘 주는 편인 것 같긴 한데. 나보다는 그래도 주는 거에 조금 덜 그 마찰이 있는 것 같긴 해. 그냥 줬을 때 좀 뭔가 캐나다에서 살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코드가 좀 거기는 먼저 이렇게 주는 느낌? 오케이. 그냥 좀 먼저 이렇게 베푸는 느낌? 그러니까 좀 친절이라도 그게 그냥 마음 같은 거라도 그냥 좀 착하게 일단 먼저 하고 근데 또 이제 되게 칼 같긴 하단 말이야. 그치. 사람들이 그냥 다 그렇잖아. 근데 뭐 밥을 사주진 않아. 그러니까 뭐 이제 줬는데 그 베네핏을 줬는데 뭔가 그거에 상용하지 않거나 조금 그걸 하면은 좀 바로 잘리는 좀 그런 코드인 것 같아. 잘리는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베네핏 오브 더 다웃을 주고 그러니까 뭔가 베네핏 오브 더 다웃이 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조금 수상한 짓을 했어. 그래도 일단은 좋게 봐주려고 베네핏을 주는 거지. 의심은 드는데 그래도 일단 아니겠지. 그래, 그 아니겠지. 소금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조금 더 좋은 면으로 봐주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그냥 좀 가차 없이 잘라내는. 그거는 건강한 것 같은데. 그런 편인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건강하시네요. 비슷하다고 느껴요? 많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면도 있는 것 같고 다른 면도 많은 것 같긴 한데. 조준호가 키가 170이었으면은 저랑 더 비슷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뭐 나도 저도 어렸을 때 막 랩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되게. 그리고 뭐 학교 갔던 그런 것도 좀 비슷하고. 이제 북미권에서 가장 성장의 크리티컬한 시기인 중고등학교 때 뭔가 이제 컬처 쇼크를 많이 먹고 컬처 쇼크를 당하고 문화적인 그런 차별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차별을 이제 당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나도 차별 당했어. 어쩔 수 없는 차별. 근데 뭐 걔네들이 근데 또 나쁜 놈이어가지고 차별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리고 대놓고 막 너 뭐 개고기 뭐 이러진 않아. 그럴 때도 있긴 해. 그래요. 그럴 때도 저는 있긴 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어찌 됐든 뭔가가 있다. 은근한 뭐 은근한 게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또 어쨌든 그냥 비주얼적으로 나만 달라. 거기에서 오는 것도 있는 거다. 얘네들은 별 생각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냥 나 혼자 괜히 그러는 거지. 나만 뭔가. 그리고 심지어 어쨌든 이거야. 나는 내 이제 준호랑 나랑 공유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는 한국에서 한국이 아니고 중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단장도 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자마자 바로 그냥 영어 못하는 등신이 된 거야. 언어도 몰라, 문화도 몰라, 코드도 몰라. 다르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르게 생겼어.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 이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뭔가 이 학교 카스트 제도에서 브라만에서 이제 뭐 한 농부 정도? 불가촉 천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 브라만에서 농부로 추락을 한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거기서 뭔가 결핍이 생겨난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 근데 그런 걸 견딜 수 있게 해준 거는 뭐였어? 그래도 너가 막 견딜 수 있었다. 이거지.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이걸 인정할 수 없어. 나는 특별하다. 맞아. 성공할 거야. 나는 음악으로 세계를 재포용할 거다. 너네들 지금 나 모르지.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나를 계속 가스라이팅해.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난 특별한 사람이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그랬다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어쨌든 내가 억눌린 만큼 그걸 이제 치환하려면 더 높게 가야 되니까. 그럼 뭐 이제 연봉 5억 받는 사람이 아닌 나는 몇백억을 벌 거야. 뭐 이렇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 준호 너도 비슷한 거 있지 않냐? 그치. 나도 뭐 그러니까 항상 좀 되게 파이터였던 것 같거든. 근데 그게 한국에 있을 때는 좀 안 그랬어. 되게 그치. 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때쯤에 막 다들 막 날 둘러싸고 막 내가 막 왼손으로 뭘 썼는데 내가 봐도 못 썼는데 막 다들 막 박수 치고 막 이랬거든. 알파? 야, 초등학교 알파남? 다들 막 나 캐나다 간다고 했을 때 막 다들 막 편지 써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연락하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가니까 막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방어 기제로 항상 좀 되게 날이 서 있었던 것 같아. 사람이 되게 좀 이렇게 누굴 배야지 좀 이런 느낌? 그랬는데 이제 좀 많이 극복했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래도 나름의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그런 결핍이랑 이런 상처들을 이제 좀 오히려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그치. 나 뭐 너가 얘기한 것처럼 막 나 돈 막 졸라 많이 벌 거고 막 너네 뭐 내가 너네보다 똑똑해. 뭐 너네보다 공부 잘하니까 뭐 나는 뭐 큰 은행 갈 거야. 뭐 백인 애들 막 다 멍청하고 막 다 너네 뭐 백 써서 들어가는데 나는 내가 진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더 악발이? 진짜 악발이 근성으로 막 나는 거기 막 아무도 모르니까 뭐 이렇게 막 특히 금융 이런 쪽은 조금 더 연줄 막 압박백 이런 그치. 게 되게 많단 되게 말이야. 크지. 그래서 막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모건 스탠리 그때 갔을 때도 막 나는 진짜 막 면접을 막 4차 이렇게까지 봤어. 뭐 1차 막 전화로 보고 가서 뭐 3명 막 뭐 그다음에 상무끼리 막 3명 들어와 가지고 한 명씩 보고 그다음에 이제 3차는 또 막 완전 막 전무 그다음 거기 대표 이렇게 와 가지고 보고 그다음 마지막에 또 무슨 엑셀로 시험을 봤어야 됐어. 막 시험까지 봐 가지고 그다음에 통과가 돼 가지고 갔는데 막 다른 애들은 막 그냥 뭐 하키 잘해 가지고 뭐 같이 아빠가 뭐 이렇게 해 갖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어. 와인 한잔하고 다음 주부터 출근해. 그냥 뭐 컨트리 클럽에서 뭐 골프 클럽에서 아빠끼리 알고 막 얘 하키 잘하고 근데 막 학교도 개쓰레기인데 막 무슨 막 과도 이런 과도 아니야. 무슨 막 말도 안 되는 무슨 막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뭐 그런 과 졸업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막 이거는 좀 더 막 짜증 나가지고 막 난 더 잘 가, 더 좋은 데 갈 거야. 그렇게 계속 그냥 갔던 것 같아. 그래서 나름 그래도 막 하면서 내 나름의 성공을 이제 막 보고 내가 특별하긴 하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위로하는 거지 뭔가. 그래. 내가 그러니까 더 엣지가 있어. 뭔가 내가 그러니까 더 날이 섰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은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고 뭔가 인정도 받고 살았다면은 그냥 뭐 사실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 거잖아. 이미 만족하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의 밸런스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어떤 거를 너가 할 때 더 너를 극한에 넣는
넣을 때도 있나 혹시? 그런 걸 좋아하지. 음. 극한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최고 혹은 최악이 되는. 이 날카로운 매력 그 때문에 이거를 막 우리는 의석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게 약간 가끔은 고민이 될 때도 있어. 맞아. 오히려. 그래서 나는 제일 최근에 든 생각은 그냥 의석이 그대로 편하게 그냥 의석이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막 내가 옛날에는 막 의석이가 조금 덜 날카로웠으면 좋겠는데 의석이가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의석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럼 의석이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약간 내가 의석이가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의석이가 뭔가 더 스스로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그냥 난 의석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대로. 심금을 울리네요. 거기 이게 내 막 약간 파이널 결론.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지금 들어요. 좀. 왜? 저는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같아요. 네. 눈물이 눈에 고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괜찮아 그냥 소금 누나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돼? 이런 생각은 솔직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괜찮아. 진짜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뭔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가 부드러워지면은 그 엣지를 좀 잃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일부러 이거를 계속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 확실히 뭔가 이거는 내 장점이다. 이 칼날을 내려놓지 않으리.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그 칼날을 내려놓지 않음으로써 뭔가를 쟁취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상처받았던 정의석 학생의 마인드인 거지. 근데 지금은 근데 어쨌든 내가 바밍 타이거의 래퍼 오메가 사피엔이잖아요. 나쁘지 않단 말이죠. 나가면 이제 뭐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정도 해주고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뭔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뭔가 우리는 무언가를 이뤄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 큰 회사에 도움 없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아.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냐? 솔직히 적은 것 같아.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자유롭게 살고 이런 게 난 훨씬 좋아. 그게 훨씬 더 행복해. 그냥 뭔가 이런 읽어낸 거는 지금 뭐 더 읽어낼 게 당연히 많겠지만 솔직히 이거에서 오는 행복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정도 그냥 야 우리 이거 했다 정도. 근데 어쨌든 진짜 뭐 저는 이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하는 게 훨씬 행복하니까. 그래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자면은 요즘에는 그냥 근데 진짜 중요한 거를 하려면은 꼭 굳이 날카로움을 그렇게 승모근에 힘 빡 주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요즘에는. 맞아. 나도 전 회사 다닐 때 그 한 대표 여성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어. 막.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줬던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너 나이 때 회사에서 들은 얘기가, 너가 칼이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아니까 휘두르지 말아라. 굳이 근데 너가 막 칼을 휘두를 때가 아닌데 혼자서 막 칼춤을 추고 있다는 거야. 막. 그냥 통찰력이 대단하신 분.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런 것보다 뭐 칼집을 좀 더 그거에 연구를 해라. 칼집을 좀 더 멋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칼을 언제 꺼낼 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가 날카로운 사람이라는 거 아니까 굳이 그렇게 막 할 필요 없다. 좋은 말이네. 진짜 의석이한테 뭔가 내가 해주고 싶은 말도 그거였던 것 같아. 약간 의석이 그대로 있어. 그렇지만 맞아. 휘두르지 않아도 날카로운 사람이라는 거. 좋게 엄청난 칼을 생각하는 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음.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본질을 탐구하고 파악하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진짜 생각보다. 맞아. 세상에.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질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맞아.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진짜. 너무 이번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진짜? 눈물까지 다행이네. 네, 눈물까지 고였던. 흘리진 않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까지.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건지 나는 이게 신기해. 아 진짜? 뭔가 남을 왠 줄 그렇게- 알아? 어. 의석이가 또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너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주고 싶어. 이 몸부림치는. 진짜 의석이가 특별해서야. 근데 나도 생각해보면 내가 모든 사람한테 의석이를 생각한 것처럼 의석이를 생각할 수 있을까?
난 못했을 수도 있거든. 그거는 정말 의석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뭔가 고민하고 뭔가 옆에서 힘든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뭔가 멀리 떨어져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거 같아. 의석이기 때문인 것 같아 그거는. 억바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나와. 저 모든 사람한테 그러지 못해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소금이는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아, 모든 사람한테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그거는 내가 뭐 성인 군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진짜 진심으로 담아서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 누구한테는 나도 진짜 차가운 사람일 수도 있거든. 나는 이게 진짜 착한 사람의 멘트다.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것 같아. 맞아, 어, 맞아. 그런 것 같아. 진짜 착한 사람의 멘트야. 맞아, 이거. 맞아. 아닙니다. 진짜. 맞아. 저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아, 음. 어쨌든 깊은 또 울림이 있었던 시간이네요.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나도 왜 의석이를 이렇게까지 생각할까? 왜냐면 나 이런 왜냐면 생각 약간 많이 했거든. 소금보다는 나는 조금 더 실리주의인 것 같긴 하거든. 근데 그 결론이 일단은 의석이를 사랑하니까는 맞는 것 같아. 저도 사랑합니다. 아 왜 이렇게 오케이. 그거는 일단 결론은 맞는 것 같고 왜 그렇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 함께한 시간을 무시할 수는 아, 그쵸. 없다. 저를 21살 때부터 봤어요. 아 진짜 그 첫 공연 때부터 그니까. 한국에 그니까. 5만 명 앞에서 첫 공연 그니까. 아, 그 레전드 사건? 그때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아 진짜 뭐 엄청 아파할 때도 봤고 다 봤지만 그동안 내가 엄청 큰 힘이 되어주지는 못했던 것 같고 일단은 또 엄청 착한 사람들의 멘트가 아니, 근데 이분은 이거는 너무 사실이긴 해.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맞아? 아닙니다. 진짜요. 아니에요? 그럼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하여튼 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다 사랑하는 것 같다. 저 사랑합니다. 진짜. 너무 따뜻한데? 가명타이거 최고의 팀이야. 진짜. 진짜.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또 행복합니다. 진짜. 어색한 마무리. 네. 나 준호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싶었는데 맞아. 질문도 막 그지. 아 그럼 뭐 많이 마지막 하자고. 조금 뭐 5분 정도 드릴게요, 준호 씨. 근데 그- 할수 있는 시간을. 여기 이 방송 보고 있는 분들도 준호에 대해서 뭐 어떤 정보가 있고 뭐 좀 거의 알고 없긴 그런 건 거의 하나도 없지. 네. 캐릭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쵸. 그래갖고 그쵸. 많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 의석 파헤쳐주고 소리가 싶었는데 아주. 그러니까요. 파헤쳐 보고 저 싶었어요. 얘기로. 이거는 또 다음에 또 다음에 진짜. 에피소드- 내가 다음에 여기 앉고. 좋아 좋아. 내가 여기 게스트가 앉고. 되어보는 거야. 어. 소금 미선 테라피 세션 2화를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보고 싶네요. 어.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요. 진심. 마음이 진짜 마음이 좋아졌어 음. 지금. 그니까. 어. 여기 좀 앉아주세요 다음에. 진짜 이 빈백에 앉아서 뭔가 좀 테라피 세션을 다음에 하는 걸로. 파헤치기. 또 나와주세요, 제발. 조준호 파헤치기. 제발. 한번 갑시다 진짜. 진짜 이 팟캐스트의 힘이 진짜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요즘에 솔직히 막 투어하고 뭐 너무 지친 게 많아서 그 옛날에 저도 진짜 책도 많이 읽고 좋은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걸 다 그냥 아무 생각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다 놔버린 상태에서 뭔가 의석이가 팟캐스트를 제안했을 때 다시 책을 들게 되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이 팟캐스트의 힘 뭔가 나를 다시 뭔가 움직이게 한 팟캐스트 뭔가 좀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초대해줘서 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둘이 응원합니다. SPNS TV입니다. 네 알아요 사피엔스. 네. 둘이 진짜 재밌고 지저분하고 진짜 유쾌하고 훌륭한 거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또 도움 주셔가지고 네.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어색한 마무리. 네. 어색. 뭐 어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맞아요. 행복하고 네. 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가 뭔가 좀
서로의 벽을 좀 허물고 음. 사랑을 나누고 진심. 이렇게 하면은 진짜 더 좋은 삶,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메시지를. 평화에는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뭔가 어디 다른데 막 이렇게 몰두했던 어떤 힘을 조금이라도 그 평화, 내 주변 사람들에 있는 내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 나라의 평화, 온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힘을 쓰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지금까지 소금님과 미선님과 함께한 SPNS TV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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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